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인터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땡땡 번지 하고 요런 주소가 있겠죠. 이런 집들마다 전부 다 싹 다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내 친구 홍길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을 전부 다 이곳에 전부 다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친구들한테 야, 홍길동 집에 모여. 그렇게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땡땡번지로 모여.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서 이름을 써서 모이게 하든 주소를 써서 모이게 하든 얘나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변수 선언하고 변수를 사용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t a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a라는 이제 변수가 정수형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int다라고 하게 되면 int는 우리 크기가 4바이트짜리죠. 4바이트짜리.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 컴퓨터에서는 어떤 기억 장소가 하나 잡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메모리 중에서 기억 장소 중에서 한 공간이 이제 A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 잡힐 겁니다. A라는 기억 장소가 이제 하나 잡히는데 그때 이런 하나의 공간도 그냥 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들마다 전부 다 주소가 있듯이 이런 기억 장소, 이런 메모리 공간에도 전부 다 주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예요. 시작하는 주소가 100번지인데 얘가 지금 int로 내가 변수 선언했기 때문에 이 a라는 변수에서는 100번지부터 시작해서 103번지까지 그렇게 이제 주소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제 우리가 주소를 할당할 때 바이트 단위로 하거든요. 바이트 단위로 하는데 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100부터 시작해서 103까지 그렇게 이제 할당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형으로 더블이라고 쓰고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블은 8바이트짜리니까 100번지부터 시작해서 107번지까지 그렇게 이제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 기억 공간을 이제 a라는 변수에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a라는 이 변수에다가 10이라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a라는 변수에 1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도 될 거고요. 우리 메모리 기억 장소 중에서 100번지에다가 우리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집을 찾아갈 때 그 사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주소를 가지고도 찾아갈 수 있더라. 그것처럼 우리 특정 메모리 영역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을 때도 지금처럼 변수 선언하고 그 변수 이름으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도 되고 실제 주소 이 100번지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그렇게 해도 되더라. 그때 요 a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변수명. 이 기억 장소의 이름, 변수명, 이름을 정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0부터 시작해서 103까지 얘를 보고 우리는 실제 주소, 주소를 보고 여기서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다라고 하게 되면 주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a라는 변수는 포인터가 이제 100부터 103까지 그렇게 잡히지만 실제 이 포인터에 이제 저장되는 거는 시작하는 주소, 요 100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00일이다, 100이다, 103이다 하고 그런 주소들이 같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주소, 얘를 보고 우리가 포인터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포인터는 어떤 주소다? 시작 주소다. 시작. 시작하는 그 주소. 그 주소를 보고 우리는 포인터라고 하더라. 해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주소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 요 앰퍼센트를 쓰면 됩니다. 앰퍼센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a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변수의 주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앰퍼센트 a다라고 해서 주소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의 값은 이제 100이 되겠죠. 왜? a라는 변수의 시작하는 주소가 100번지니까 그 100이라는 값을 얘가 가질 겁니다. 이렇게 구한 이런 포인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출력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구한 이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어떤 값을 저장시켜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주소에 있는 값을 꺼내와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터라는 거는 변수의 주소를 얘기하더라. 그리고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포인터가 주소라 그랬죠.
그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보고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포인터라는 거는 뭘 얘기하더라? 변수의 주소를 얘기하더라. 주소. 이 주소를 의미하는 게 우리 포인터요. 여기서 이 주소 중에서도 어떤 주소를 나타낸다? 시작하는 주소.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게 우리 포인터다. 그래서 특정 변수에 주소를 저장할 때 우리가 또 변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변수를 보고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메모리의 주소를 전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 자바 있죠, 자바. 자바 그 프로그램에서는 주소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거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변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포인터 변수다라고 해서 변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원래 그냥 변수를 선언할 때처럼 앞에다가 자료형을 써주고요. 뒤에다가 변수명을 쓰면 되는데 그 변수명 앞에다가 간접 연산자 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 얘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건 포인트 변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일반 변수가 있고 포인트 변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서로 구분할 때 이 별표 요 곱하기 표시 이 간접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int 별표라고 이렇게 쓰고 a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기억 장소가 하나 생기겠죠. 기억 장소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생길 건데 그때 얘는 a라는 변수로 그렇게 생길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변수의 주소, 포인터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변수 하나 선언해 줬어요.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그 뒤에서 만약에 int라고 해서 b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하나 선언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초기 값을 10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 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별표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변수 선언해 준 거죠. 그래서 기억 장소가 이제 하나 생길 거예요. 기억 장소 메모리 중에서 한 공간이 이제 b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b라는 변수를 int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4바이트짜리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메모리 주소가 100번지부터 시작해서 4바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3까지 그렇게 주소가 잡히겠죠. 그때 이제 b라는 변수에 시작하는 그 주소가 100번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b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밑에서 지금 요 예제처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b 앞에 요 앰퍼센트 요 기호가 있는데 요 기호를 보고 우리는 번지 연산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번지 연산자, 이 앰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뭘 해주는 거냐? 이 b라는 변수의 주소를 알아낼 때, 이 주소가 뭐야? 그렇게 주소를 알아낼 때 사용하는 게 요 앰퍼센트요. 그럼 요 앰퍼센트 b의 값은 얼마예요? 지금 b라는 변수가 100번지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100이라는 그 주소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a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요. 그러면 a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는 100하고 이 주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에 들어있는 요 100은 뭘 뜻한다? 100번지 주소를 뜻하더라. 해서 100번지 해서 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b라는 변수의 초기 값을 얼마를 줬어요? 10을 줬죠. 해서 b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a라는 요 포인터 변수에는 100번지라는 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 예제처럼 별표 a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별표 a를 쓰게 되면 얘는 요 a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 있죠. 요 a가 포인트 변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100이 들어있고 100이 가리키는 곳이 지금 이 기억 장소 뜻하는 거잖아요. 이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의미하는 게 요 별표 a요. 그러면 요 a라는 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요 100번지니까 100번지의 실제 값이 얼마 들어있어요? 10이 들어있죠. 그 10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C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C에는 이제 10이라는 값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10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질 거예요. 해서 요 별표가 쓰이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별표가 쓰였고요. 여기서도 별표가 쓰였어요. 여기서 쓰는 게 서로 다른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이제 별표를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선언하고자 하는 그 변수가 포인트 변수입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내가 지금처럼 이런 실행문에서 요 별표를 쓰게 되면
그 해당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 있죠. 그 곳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값. 해서 A라는 포인트 변수에는 100번지하고 이 주소가 들어있고 이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잖아요. 이곳의 값 그러면 요 10이죠. 요 1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나면 C에는 요 값 10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간접 연산자랑 실행문에서 사용한 그때 간접 연산자는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변수의 주소를 알아낼 때 뭘 쓴다? 번지 연산자 얘를 쓴다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제 메모리 영역을 보게 되면 메모리 영역, 기억 장소가 한 가지로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메모리 영역을 여러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코드 영역이다, 데이터 영역이다, 힘 영역이다, 스택 영역이다 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동적으로 그렇게 할당되는 힘 영역에 접근하는 그런 동적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방금 별표 친 거 있죠? 요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변수의 용도요.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왜 사용하냐?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만약에 A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저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함수에서는 이 A라는 를 다른 형태로 만약에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문자 A를 저장해라 그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이 함수에서 첫 번째 함수에 나온 이 결과를 만약에 이쪽에서 갖다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는 숫자 100이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문자 A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의 형도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이 결과를 내가 가지고 올 때 이 A라는 변수에서 사용된 그 메모리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얘한테 그 주소를 넘겨주면 돼요. 그럼 얘는 그 주소에 찾아가서 그 값을 갖다 쓰면 되겠죠. 또 이 함수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그 데이터가 약 1000건이에요. 1000건. 그 1000건의 데이터를 이쪽 함수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주소만 넘겨주면 돼요. 주소만. 그러면 이쪽 함수에서 그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겠죠. 이것 말고도 지금처럼 연결된 자료 구조, 연결 리스트가 됐든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인수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배열, 큰 배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도 일반 변수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포인터 변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예시 좀 보자고요. A라는 변수에 100을 저장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A라는 변수명이 나왔어요. 변수명. 요 변수명의 주소는 몇 번지요? 4번지죠. 그 4번지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100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의 주소는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 A라는 변수에 100을 집어넣어라. 아니면 4번지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죠. 해서 이때 여기서 나온 이 주소가 이제 포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A가 변수명이 되는 거죠. 변수명,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A라는 변수의 주소를 그랬어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포인트 변수 B에다가 기억을 시켰대요. 그럼 B는 이제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B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주소가 들어갈 수 있더라.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소를 구할 때 요 %, 요 연산자 쓴다 그랬습니다. 주소 연산자 얘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A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변수의 주소 요 4번지가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4라는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 B라는 곳에 기억을 시켰대요. 그러면 요 B라는 요 변수는 이제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 이 포인터 변수에 뭐를 저장시켰다? A 변수의 주소를 저장시켰다. A 변수 주소는 이 4번지니까 여기 이제 4번지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때 요 B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4라는 거는 주소예요, 주소. 해서 실제 메모리 영역의 4번지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냥 B다라고 하게 되면 요 4번지를 기억하고 있지만 만약에 4번지에 들어있는 요 100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별표하고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실행문에서 별표, 간접연산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주소, B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그곳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해서 이 B라는 변수에는 4번지가 들어있고 그 4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저장된 값은 100이니까 별표라고 쓰고 B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의 값은 이제 100이 됩니다. 해서 요 주소 연산자 붙인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행문에서 지금처럼 간접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포인터 변수까지 넘어오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그냥 할만했을 거예요.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 포인터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지금 이런 언어가 됐든 포인터 변수가 됐든 이런 거를 처음 공부하는데 이거 강의 한번 듣고 다 이해하면 천재예요, 천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